이거 되게 비싼 스피커 아니에요? 아니요. 셋톱박스예요. SK에 이어 KT도 셋톱박스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지니TV 셋톱박스 4인데요. 그간 KT의 주력 셋톱박스는 지니TV A와 지니TV 3였습니다. 간단하게 지니TV A는 보급형, 지니TV 3는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니TV 4는 지니TV 3를 계승하는 제품이에요. 전작 대비 CPU 성능이 크게 상승한 덕인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한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니TV 3와 비교하면 인터페이스 응답 속도도 꽤 빨라졌습니다. 무려 세계 최초 타이틀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8K라는 화질을 누리려면 TV와 콘텐츠, 셋톱박스, HDMI 케이블까지 8K를 지원해야 하는데 당장 8K를 지원하는 TV는 엄청난 고가의 제품이고 콘텐츠도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KT는 업스케일링을 중점으로 어필했습니다. TV가 8K를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4K와 FHD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준다고 말이죠. 물론 이 어필엔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업스케일링이란 기능은 모든 통신사 셋톱박스에 내장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TV 제조사의 업스케일링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8K를 도입한 KT의 첫 시도는 절대로 질책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일종의 미래 대비 시장 선도를 위한 발판 같은 느낌이라서요. 빠르게 변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최고 사양이라는 고급 옵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8K가 보편화될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준비 작업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SK는 카메라와 AI를, KT는 화질과 AI를 접목한 건데 이쯤 되니까 앞으로 LGU 플러스에서 출시할 셋톱박스도 기대가 돼요. 약간 애매한 사양의 스피커입니다. 역대 지니TV 시리즈와 비교하면 두 번째로 출력이 좋아요. 근데 보급형 TV의 내장 스피커 수준이라서 웅장하고 입체적인 소리를 제공하진 못합니다. 가벼운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라고 봐주셔야 실망하지 않으실 듯해요. AI 화질 최적화, 사운드 최적화, 화면 밝기 조절, 배경화면, 수어 등을 셋톱박스에 탑재했습니다. 물론 이 중 절반은 명칭만 달라졌을 뿐 실생활에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화질 최적화는 결국 업스케일링을 뜻하는 거고요. 사운드 최적화와 화면 밝기 조절 같은 기능도 이미 TV 제조사에서 앞서 선보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엄청 색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고형 TV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메리트가 있을 법해요. 궁금했던 건 시청 설정이라는 기능이었는데 이건 지니TV4가 제공하는 AI 기능을 사용자 특성에 맞게 설정해둔 모드더라고요. 스스로 커스텀이 가능한 내 맘대로 아이를 위한 육아IP, 1인 가구를 위한 솔로 힐링, 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듯한 실버 편향까지 각 모드별로 셋톱박스에서 조절할 수 있는 설정들을 세팅해 두었어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가전기기 감지 및 제어 기능입니다. 선풍기, 조명,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 청소기까지 총 5개의 가전을 지니TV4에서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지니TV4를 활용한 광고 영상을 보니까 이 외에도 다른 IoT 기기까지 시청 환경에 맞춰 커스텀이 되는 듯한 뉘앙스인데 아직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더라고요. 추후 기능이 업데이트되면 후속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처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창문형 에어컨 같기도 하고 스피커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직접 봐도 감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KT의 혁신적인 디자인 역사는 유구합니다. 지니1, 지니2, 지니3 언제나 시장에 없는 디자인을 고수해요. 동글동글한 라운드가 돋보였던 기존과 달리 지니TV4는 완벽한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ABS 재질의 앞면은 가로형 간살 같은 느낌이고 옆에는 음량 조절을 위해 물리 버튼도 만들어졌어요. 포트는 역시 뒷면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펑션 버튼은 공장 초기화가 필요할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아마 크게 쓰실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시면 귀엽게 발 4개도 달렸고요. 출시 프로모션이 이 스탠드를 1만 명에게 제공해주는 건데 이걸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거실장이나 벽걸이형으로 TV 뒤에 셋톱박스 공유기를 숨기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는 소비자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출시한 SK AI4 비전도 KT의 지니TV4도 셋톱박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숨기는 건 꿈도 못 꾸는 디자인인데 통신사들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스탠바이 미처럼 이동성을 보장하는 TV가 출시되면서 점점 더 작고 가벼워질 셋톱박스가 출시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단순 가전이 아닌 가치 있는 일상의 소품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뜻깊은 의지였을까요? 구성품은 셋톱박스, 리모컨, 어댑터, 설명서, 그리고 HDMI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정말 칭찬할 점, HDMI 케이블이 무려 울트라 하이스피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TV와 셋톱박스가 지원하는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 둘을 연결하는 HDMI 케이블이 고화질의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KT에서 제공하는 이 케이블은 고화질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8K를 지원하는 셋톱박스를 출시했으니 구성품도 그에 걸맞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KT의 소소한 배려가 느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SK가 친환경을 모토로 충전식 배터리를 택한 것과 달리 KT는 여전히 일회용 건전지를 고수합니다. 특징은 통신 3사 중 바로가기 버튼이 제일 많다는 거고요. 이 햄버거 모양의 버튼은 옵션 버튼입니다. 실시간 방송이나 VOD 시청 중 누르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월 6,600원입니다. GTV3에 비교하면 2,200원이나 상승했어요. 따지면 50%나 오른 거죠. 지금 새롭게 출시되는 셋톱박스들의 월 임대료가 전부 인상됐습니다. 만약 LGU 플러스의 신규 셋톱박스마저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현 시점 4,4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셋톱박스의 평균 월 임대료가 전부 오르게 되죠. 사실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선은 셋톱박스가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재미와 가치를 준다면 충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시되는 셋톱박스들이 그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릴 만큼 매혹적인가는 소비자 관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니TV4의 출시로 KT에서 선택이 가능한 셋톱박스는 총 3개입니다. 100메가에서 주력으로 추천해드린 셋톱박스는 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지니TV-A인데요. 여러모로 크게 불편하거나 모난 부분 없이 월 3,300원을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사용 환경과 스피커 기능의 필요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니TV-A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AI 유행이 요즘만큼 뜨겁지 않은 7년 전 KT는 이미 셋톱박스의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모듈형 카메라, 음성인식, 배달, 생활정보,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까지. 물론 제대로 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도전이 없다면 혹은 냉수로 일관한다면 발전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지니TV4는 개성이 있습니다. 셋톱박스를 가전이 아닌 일상의 소품으로 인프라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8K라는 모험을 단행합니다. 각종 AI 기능은 어느 통신사보다 다채롭죠. 어쩌면 시장 선도자가 아니면 택할 수 없는 담대한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선도적 모험이 소비자 마음을 움직인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소비자는 가차없이 냉정합니다. 출시 이후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지도요. 여기까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지니TV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0메가 꿀팁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